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5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4만원입니다. 지금 12월도 벌었던 거 다시 또 까먹게 되는데요. 벌었다 까먹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댓글에, 뭐, 투자 원칙도 자꾸 바뀌고 있고 돈도 벌었다 잃었다 자꾸 이렇게 시간만 자꾸 잡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되냐, 그냥 직장 잡아서 돈 벌어갖고 가족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어제 답답했으면 그렇게 댓글을 쓰셨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댓글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꽂혀가지고 오늘 이 뭔가 좀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막상 말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5번째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말하다 보니까 막 신세 한탄이 됐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시도하기도 어렵지 싶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거는 그냥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4만원이고요. 지금 방송이 주식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인생이 걸린 부분인데, 간만에 미증시 급등했고요. 국내 증시 외국인 기관이 뭐 그래서 코스닥 상거리로 그냥 주식을 쓸어 담았고 시장 좋습니다. 좋고, 제가 손실 난 거는 이제 제가 가진 종목이 테마주죠. 뭐 독감 뭐 이러다 보니까 치불도 제가 가진 건 다 내려갔죠. 그래서 손실이 생겼고요. 비중은 줄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세 종목, 대성유생물 100만원 줄였고, 국제약품 100만원 줄이고, 동화약품 4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이거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이고요. 그 다음 다날은 종가 부근에 그냥 예의상 잡았습니다. 시장이 강한데 가만히 있기 뭐해서 다날 100만원,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아봅니다. 1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500만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자꾸 저런 이야기, 종목 이야기 이런 게 갖고 신뢰성도 없고, 그냥 차라리 그거보다는 신세 한탄이나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막 잠겨가지고 막 눈물 날라 그래가지고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업을 했었어요. 취직해갖고 일하다가 그 다음 자영업 하다가 자영업 그만두고 이제 공백 기간이 약간 생겼는데 여유 자금이 약간 생겨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좀 날려먹었습니다. 거의 한계치에 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게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아직 한계 부분에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한계가 느껴진다, 진짜 삶이 답답하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내가 삶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살 때는 그런 시점이 되신다면,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삶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계속 가면, 저는 그게 안 가고 멈췄지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마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 공포감이 느낀다면. 저는 아파트 이 15층에서 창문 열어놓고 아래쪽을 바라볼 정도로 답답했었어요. 줄담배 피워가면서. 그게 한계치입니다. 지금 막 담배를 막 피우고 있고, 담배 피워도 막 깨어나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런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제가 주차장을 했었어요. 멈추고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주식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 TV, 신문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벼룩시장 막 찾았습니다. 찾아가고 그 찾은 게 주차장이었었어요. 컨테이너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겨울 눈 내리면 눈 치우고, 뭐 여름에 노점 장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주식 중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장사를 했어요.
PC방 5년하고 편의점 5년하고 마토 3년인가 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그 부업으로 다시 이제 그 주식을 한 거죠. 장사하면서 틈나는 시간에 조금씩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방송할 때 취지는 제가 뭐 이 잘해가지고 이런 종목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방송 천지인데 제가 그 하나 밥숟가락 던져봐야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제 초창기 때 방송 보시면 그렇게 설명해 놨을 겁니다.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제 계좌 잔고는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뭐 얼마에 사갖고 얼마에 잃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제 방송의 유일한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계좌 안 보여주고 그냥 종목만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한 5개 이야기하면 2~3개가 급등하니까 종목 잘 잡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막상 말은 해놓고 내가 매수하면은 매매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해보면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급등하는 종목 이야기했다가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 지금 2배 올랐다 하는데 진짜 그때 사가지고 2배 올라가갖고 팔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잘 없지 싶어요. 물론 그 중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특이한 경우고 아주 독특한 경우고 대대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그 요지는 이 답답한 부분까지도 보여주자가 제 방송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면 답답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도 답답하다는 게 문제죠.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계속 그렇게 하면 되나 해버리니까 이제 확 찔려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참 좀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해보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젊은 날이었으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다면 3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만약 재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면 지금도 멈출 겁니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갔으면 죽습니다.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멈춘 거 잘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60이 돼 가는데 이 나이에 멈추고 내가 주차장 구해가지고 노점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10년 동안을 장사할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어디 가가지고 알바를 뛰거나 뭐 일을 하면 되죠. 남은 돈 빼기라도 그냥. 근데 알바도 사실 나이 먹으면 잘 안 써줍니다. 이거 직장도 가면 불가능하고 이제는 뭐 공공근로 이런 쪽 나이로 돼가는데 그것도 60 넘어가야 그게 공공근로 이런 게 순서가 들어오지. 아직까지 제가 그런 나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구해가지고 여기 며칠 저기 며칠 여기 며칠 시간대로 그냥 시간대로 알바 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삶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욕먹더라도. 그죠. 그리고 그 젊은 날 투자할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정성을 갖춰놨다는 겁니다. 코스트라는 선생님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돈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최태원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 보시면 돼요. 예전에 주식 투자해갖고 300억인가 날려먹은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뉴스에. 사람들이 막 최태원 회장이 300억 날려먹었다고 막 뭐라 하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이 몇천억 되죠. 300억 날려도 표시가 안 납니다. 자기 자산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부자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을 날려도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계 제일의 부자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몇천억씩 붙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는 돈이 아주 안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써놨냐면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놨어요. 이 돈을 이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되거나 생활비를 대야 되거나 전세방을 금을 구해야 되거나 집 살 돈을 마련해야 되는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생활이 무너져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이 이제 등록금을 미리 집에서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받았다고 칩시다. 이것 좀 뻥튀기 해가지고 두 배로 뻥튀기면 등록금 내고 500만원 남잖아요. 그건 노잣돈 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500만원을 비트코인을 지르든지 뭐 주식에 확 지르면 무슨 몰빵으로 질러야지 또 500까지는 양이 안 차니까. 지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등록금이 날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알바 뛰러 가야 돼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하는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도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데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세 번째 뭐라고 써놨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그렇게 써놨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코스트라이즘 책의 앞쪽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노?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잃을 게 없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알바를 뛰어갖고 한 달에 10만원씩 모아가지고 뭐 그걸 하든지. 제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돈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가족들한테 용돈을 받는다. 그거 안 쓰고 그냥 그 애플 한 주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돈 생기면 계속 모았다가 애플 주식 비싸잖아요. 국내 주식은 안 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막 모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뭐 코카콜라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주 한 주씩 이제 모읍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그건 맞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이면 비트코인 투자할 때, 암호화폐 투자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종목 몰빵, 미스몰 이게 아니고 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이거 사갖고 10년 뒤에 내가 열어본다 그러고 사갖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날 바로 열어보죠. 얼마 벌었는지를. 근데 10년 뒤에 열어보려고 아예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계속 사기만 삽니다. 계속. 사모으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마트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부업으로 투자할 때 이거 우리 가정경제하고 투자하고가 연결돼 버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도 얼마 없지만 이제 제 사람한테 길을 부탁한 겁니다. 재산 관리를 다 맡기고 1,000만원을 딱 떼가지고 제가 가진 거는 여기 다 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렇게 딱 그 선을 쳐놓고 하면 날려먹더라도 고까지만 잃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가정경제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쪽에 어떤 우리 생계에 위협을 주는 어떤 그 상황은 안전조치는 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매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벌었다 이랬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을 제가 지켜내보면 4년 동안 해갖고 번 게 한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좀 빼갖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4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뭐 거의 벌었다 잃었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가 지금 제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둘이 다 이제 다 컸어요. 스스로 이제 생존이 되도록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살고 약간 저축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벌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음에 빚을 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면서 이번 달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되게 미안합니다. 생활비를 못 돌려주니까. 이제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오긴 버텨왔었어요. 왜냐면 그 장사 그만두고 제가 전업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다음 이제 그 편의점 알바 뛰면서 주말 알바 해갖고 돈 벌고 평일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왔었고요. 1년 반 정도, 1년 3개월인가 했었죠. 하고 그 다음 또 실업급여 받아가 그걸로 또 충당한 거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100만원 번 거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해갖고 지금 이제 생활비 넣어주고 또 생활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12월 달에 돈 못 벌면 지금 집에 생활비 줄 수 있는 돈이 끊겨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미안하게 되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도 못 벌고 그 빈둥빈둥 노는 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내가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2억 투자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문 닫았다. 2억 투자해갖고 장사했는데 1년 뒤에 문 닫으면 1억이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하고 이거 전부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5천이 날라가 버립니다. 근데 주식 투자 1,000만원 갖고 해가지고 돈을 안 잃어도 돈 못 벌면 이 도박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얘도 돈까지 잃어버리면 완전히 노름꾼이 돼버리죠. 그래서 눈치 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나이에서는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좀 한번 살고 싶었어요. 이 12월 달이 이제까지는 참 돈 못 버는 데 대한 압박감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 취미생활로라도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하러 나가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못 돌아온단 말이죠. 돈 벌러 나가보면 계속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은 더 하겠죠. 알바를 뛰든 뭘 하든 간에 뭐 공공근로 한 63살인가? 그때 이제 공공근로까지 나오니까 그까지 하면 한 70까지는 돈 벌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끝나면 인생 70 가버리면 이제 끝이죠. 경로당 가거나 영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으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아까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삶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 그러니까 나이도 먹으면 그런 게 필요 없죠.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크게 해보겠다는 이런 야망이 젊은 날은 있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죠. 제가 30대 초반에 투자할 때도 큰 꿈을 가지고 진짜 온몸을 던져서 했었고 장사할 때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었지만 몸 상해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돈은 못 벌었다고 해서 네 인생 왜 그렇게 살았노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고 안 되고는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고 능력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순간에서 다시 또 젊음을 불태우듯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갈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는 내려놔야 될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좀 이제 멈출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스님, 유명한 스님이 했던 얘기,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 다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은, 내려놓아야 이게 행복이 온다는 취지로 부처님이 가르쳤단 말이죠. 깨달음을 얻을 때, 뭔가 자꾸 움켜쥐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삶이 자꾸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자꾸 내려놔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는데, 내려놓고 멈추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다들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더 잘 살려고,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억짜리에 재산이 50억대를 가진 사람이 달린단 말입니다. 100억을 향해서. 그런데 집불도 없이 딸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애도 공부시키는 게 다인데 여기서 멈추고 있으니까 눈치 보이는 겁니다. 다 막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일하러 나가더라도 저는 비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 돈 벌어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하루 일당 벌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맛있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벌어와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거 통장에 넣어가지고 얼마를 불려야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멈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멈추니까 다 달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뒤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멈추면 되지 싶은데 막 달려가면서 뒤로 보고 쳐다보고 너는 뒤로 가고 있냐 이래버리니까, 나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급하게 계속 달려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달려가면서 저렇게 달려가고 70까지 달려가고 나서 거기 가서 뭐 있는지가 내 궁금하다고.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0대 갖고 내 진짜 보겠습니다. 그 끝에 어떤 무지개가 있는지, 그 달려가는 사람들의 끝이. 그래서 왜나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가서 70이 다 돼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막 달리고 나서 거기 가서 노후라 그러면서 경로당 가서 그 영감들하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거나 요양원 들어가서 그 시간 죽이는 그 시간을 땡겨가지고 지금 60대기 전에 이 한 3년을 막 그냥 뭐든지 막 이렇게 불사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불사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장사는 못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 망합니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편의점 이거 장사 집불도 막 잠 안 자고 해도 알바 시급 정상적으로 다 져보고 나면 안 남는다고. 그게 장사 못하죠. 취직해갖고 뭐 하기에는 나이가 끝났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냥 시급 얼마 받고 뛰어갖고 그냥 몇 푼 벌어오는 이 방법이나, 아니면 이건데, 그나마 좀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 삶에서 해왔던 일 중에 그나마 좀 해봤던 일은 이게 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눈치가 엄청나게 보이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3년 아니죠, 몇 달 동안 제가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정경제가 파탄 나갖고 다 굶어 죽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아팠는데 하소연이 돼버렸는데, 아까도 이렇게 하다가 너무 하소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 방송했다가 치우고 다시 했는데 또 결국은 이리 가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금 투자가 12월 한 달 동안 전업한다 하면서 12월 전업 투자해 놓으니까 거래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게 바라보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냥 12월 한 달 동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건강검진 했는데 당뇨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4개월 동안 그 산을 뛰어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산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4, 50분 걸립니다. 요즘 뛰기 때문에 한 40분 걸립니다. 산중턱을 뛰어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회복됐는데요. 이 건강관리 하면서
지금 당장 일하러 나가면 당뇨는 합병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하러 나가는 거는 사실 제 몸상으로 봤을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하러 나가기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짬을 내가지고 12월 동안에 전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해갖고 방법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멈추고 일하러 나가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아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해야 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야망을 불사를 수 있는 제 삶의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서 주변에 따가운 눈치 봐가면서 그거 좀 보시는 분들 욕할 거 감안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오늘 손실 좀 봤네. 수익 좀 봤네. 4년 동안 하면서 안 까먹고 계속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면서 그래도 계속 왔다는 얘기는 이거 당장 이렇게 갖고 깡통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4개월 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구독자 100명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그때도 손실 나고 수익 나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1000만원 가지고 1600까지 며칠 만에 한 4, 500 벌었다가 그 다음에 7, 800 까먹었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먼 훗날 지나다가 우연히 손놀이 낮에 살아있나 싶어서 제 방송 보시게 되면 그때도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은 못 벌 수 있어요. 돈은 못 벌 수 있는데 다 떨어먹고 깡통돼 갖고 퇴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데 먼 훗날 또 우연히 지나다가 손님이 낮에 살아있나 싶어갖고 제 유튜브 들어오시게 되면 전업은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또 제 영상은 살아있을 겁니다. 제가 투자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방법이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답답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답답하게 봐버리면 방송할 때 구독자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할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매매하면 돈 잃었을 때 압박감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거의 다 초월했거든요. 어제 그 댓글 보기 전까지만 해도 좀 잃었네. 오늘 그냥 잃었네. 이건 그냥 다반사입니다. 그냥 또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러면 또 나름대로 또 본능적으로 위험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합니다. 해가 또 끌어올려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단지 못 벌 뿐이지.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봐주십시오. 살 만큼 살았고 이 정도 됐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그냥 끝을 내더라도 전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1000만원 기부를 해버리든지 하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제가 말은 이래 하지만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이런 힘든 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투자의 길에 빠져들면 쉽게들 못 빠져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굳이 주식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죄는 아니잖아요. 나쁜 짓은 아니라고.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투자. 단지 이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얽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도박꾼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쌓아놓은 경험이 언젠가는 쓰인다는 거죠. 나중에 늙어 가지고 용돈벌이로 그냥 오늘
뭐 삼성전자 한 주 사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돈 못 벌고 있는 게 좀 눈치는 보이지만 뭐 일 버려가지고 왕창 까먹고 이런 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안전합니다. 제가 하는 범위에서는. 그것도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좀 욕먹더라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넋두리가 돼버렸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